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지금 정보 공개 청구해 놓은 데이터가 한 70여 개 지역구는 다다다닥 들어오더니 좀 멈춰 있는 상태라서요. 데이터 입력하는 거 작업이 조금 멈춰 있고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유사한 지역을 묶어서 이렇게 한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한없이 쌓일 것 같아서 작업이 된 거부터 우선 천천히 한 개든 두 개든 지역구를 묶어서 그렇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남구하고 서초구 요 두 개가 입력이 끝났습니다. 뭐 송파구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송파구는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아서 작업을 못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표기 조작 쪽을 분석을 해서 그 영향이 배제된 그런 수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계산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는 이 개표 상황표라는 게 각 지역별로 다 저희가 청구해서 지금 받아서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개표 진행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강남구 신사동 이 투표소 같은 경우에 이 지역에 640개 표를 투표함에서 쏟아서 쫙 간추린 다음에 개표기에다 넣고 이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그러니까 전자개표기죠. 여기서 얘들이 이제 이렇게 기계로 먼저 분류를 하고 나면 분류하고 난 다음에 분류하지 못하는 이 28개 숫자를 심사 집계부로 넘기면 여기서는 손으로 이 28개를 다시 분류를 해서 1번에 몇 표, 2번에 몇 표, 무효가 몇 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 기계로 된 숫자와 재확인한 숫자 요걸 합친 220, 412, 무효표 8. 요게 개표 결과로 발표가 되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방금 신사동 2투표소 20412죠. 신사동 2표소 신사동 2투표소 신사동 2투표소 20412 무효표는 8개. 이게 요 앞에서 이제 수원시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숫자를 입력한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 숫자가 전부 무효표로 됐는데 뭐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그게 언론에도 한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통구에 무효표가 너무 상대적으로 많다 그랬는데 아마 선관위에서도 이제 그게 언론에 나오고 했으면 얘들이 분명히 추적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이놈들이 혹시 이거 그냥 발각 안 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뭐 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게 이미 이제 밝혀진 이상 이제 난리가 났겠죠. 최대한 알리는 쪽으로 해서 저도 지금 기자분들하고 해서 뭐 제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박지원 변호사님께서는 고발을 하는 것처럼 움직이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던 작업은 요 기계로 득표 구분한 거 이건 내가 못 믿겠다. 예? 그런 사례가 여러 군데서 나왔거든요. 어쨌든 똑같은 표를 다시 돌렸을 때 이 숫자가 정확하게 다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럼 이런 기계를 어떻게 믿겠냐. 그래서 이 어기의 득표율은 버리고 여기 사람이 직접 개표한 요 득표율, 재확인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총 유효 득표수를 다시 구분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방금 봤던 신사 2동 같은 경우에는 신사동 제2투표소 218394 그리고 기계로 분류한 게 218394 사람이 재분류한 게 218 이렇게 요 숫자를 일일이 다 요 한 행에다가
한 동씩 한 투표소씩 입력을 하고, 또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여기 각 동별로 집계된 요 숫자를 또 입력을 하고, 관외는 이제 합구가 된 경우에는 뭐 강원도 같은 경우에 여러 개 뭐 무슨 군 합쳐졌다 그러면 각 군별로 선관위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 합쳐지겠지만, 강남구는 갑을 병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갑에 해당되는 숫자만 한행으로 그냥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 집계된 거를 다시 각 합계된 것만 불러다가, 요게 이제 당일 합계, 관내 합계, 관외 합계, 요건 기계에서 분류한 거 합계죠. 민주당, 여기는 국민의힘. 근데 보면 하나같이 당일도 보면 보세요, 민주당 후보가 기계에서는 29.2%인데 손으로 한 거에서는 23.5%, 관내 사전도 42.9인데 40.5, 관외도 48인데 42. 그러니까 항상 지금까지 70몇 개를 넣는 동안에 동작을, 나경원 후보가 출마했던 동작을만 빼고는 전부 지금 민주당이나 진보계열 정당으로 이 쏠리게 개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기계로 개표한 이 결과는 내가 못 믿겠고, 보세요. 당일은 5.7%가 더 높고, 관내는 2.4%가 더 높고, 관외는 5.7%가 더 높고, 방금 밑에 봤던 거. 이게 뭐냐면, 기계 득표율이 항상 더불어민주당이 더 높았다는 뜻인 거예요. 지금 강남구 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여기에서 나왔던 이 기계에서의 득표율은 버려버리고, 요 숫자는 지금 이제 사람이 직접 재확인을 거쳐서 집계된 숫자잖아요. 요 득표율을 가지고 이 전체 유효 투표수, 그러니까 이전에 기계에서 했건 사람이 재분류했건 이 숫자 93,437 표를 가지고 직접 요 총 유효 투표수에다가 사람이 계산한 그 득표율을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개표기가 조작되기 전에, 개표기 조작 전 득표수를 계산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강남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당락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 숫자가 선관위에서 발표한 숫자입니다. 33781-60549 보시죠. 33781-60549. 요게 선관위에서 선거 결과라고, 개표 결과라고 발표한 건데, 실제로는 요 개표, 방금 말씀드렸던 개표기 조작에 의한 영향을 배제한 숫자로 봐서는 36대 64가 아니고 31대 68로 이겼다, 그 뜻인 거고요. 여기 밑에 나타난 수치는, 요거는 공 박사님이 작업해 오셨던 내용, 당일이나 사전이나 득표율은 당일이랑 같을 것이다. 당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전 선거인 수가 부풀려졌다고 가정을 하고, 그 부풀려진 숫자를 당일 득표율로 환산을 해서 실제 그러면 민주당의 표가 몇 표였겠냐를 추정을 하고, 거기서 이전에 이제 그 민주당이 집계된 숫자를 빼게 되면, 집계된 숫자에서 이 숫자를 빼게 되면 5천, 관내 같은 경우에 5,835표가 부풀려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워낙 한쪽으로 그 국민의힘이 유리하게 나와서 이거를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 지역에서는 이제 공 박사님이랑 다른 거는, 공 박사님은 이 숫자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당일 수작업을 해서 나온 그 개표기 영향을 배제한 숫자가 아니고, 선관위에서 발표한 이 숫자, 15대 37, 아니죠, 요 두 가지를 합친 거죠. 당일 관내 관외를 다 합친 숫자. 다시 당일 득표수, 요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계산해 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이제 개표기 조작 영향을 배제한 당일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자, 요 비율대로 나오려면 민주당 숫자는 보세요. 수식을 보면 요거 나누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하게 되면 요거랑 같은 비율의 민주당 숫자가 나오죠. 근데 실제로는 관내 투표소 같은 경우엔 1632인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부풀려서 집어넣은 숫자가. 그러면 총 집어넣은 것까지 합친 게 1632니까 실제 이 득표율, 당일 득표율을 적용했을 때 숫자는 4792다. 그러면 요 차이만큼이 1632하고 4797하고의 차이가 5835. 요만큼이 이제 관내에서 부풀려졌다. 관외도 마찬가지예요. 관외도 고비율대로 적용을 했을 때 2322가 정상 숫자인데 5600표가 됐으니까 여기는 관외에서는 3279표가 부풀려져 가지고 민주당 쪽으로 얹어졌다. 진보당 쪽, 진보계열 정당으로 얹어졌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전부 이제 배제하고 나면 이만큼 부풀려진 숫자를 쏙 빼고 난 그 실제 득표수는 요만큼이 될 거다. 그죠? 19,990대 64,926.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발표한 거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죠. 12% 이상 더 차이가 나죠. 네? 자, 제가 지금 분석해 오던 게 결국 이거다.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서울 전체에 서울 전체에 비교했을 때 평균보다는 이 개표기 조작 비율도 좀 낮고 이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도 대략 서울 전체 나머지 지역 좀 알딸딸한데 삐까삐까한 데는 거의 45% 50% 이상 뭐 60% 가까이 이 부풀려진 경우도 있었는데 요 숫자나 강남구 서초구에서는 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조금 낮은 수준이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강남구 을 보시면 강남구 을도 뭐 이제 쭉 과정을 설명드렸으니까 그 개표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제 편향되게 나온 비율은 당일은 1.6, 관내는 2.5, 관외는 4.0. 그래서 요 총 득표수로 계산하게 되면 2.8%가 손으로 재확인한 비율보다 더 득표율이 높게 나왔다. 그래서 결과는 그리고 참 이 사전선거인 수에서 부풀려진 거는 요 24.5%라고 하는 거는 전체 사전선거인 수, 관내 선거인 수 합친 거에서 요 비율이니까요. 한번 보시죠. 관내 3, 3, 3, 2, 3, 5. 그렇죠. 관내 국외 부재자까지를 합친 숫자에서 요 부풀려진 숫자를 나누면 24.5%다. 그 뜻인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한 460만 표, 423만 표 정도가 부풀려졌다고 예측을 했고, 또 그 숫자가 전체 그 유권자 수로 봤을 때는 아니죠. 전체 사전선거인 수 숫자로 봤을 때는 대략 1400만 중에 400만. 그래서 30% 정도가 나오는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부풀려진 숫자가. 그러니까 그 30%에 계속 수렴해 가는지를 이제 제가 발표할 때마다 어떤 지역은 30%보다 좀 낮고 어떤 데는 뭐 높고 이렇게 해서 높고 낮고가 이렇게 서로 보완되고 하면 전국적으로 이제 그 부풀려진 숫자를 계산하면 대략 420만 표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 을 같은 경우도 선관위에서 발표한 거는 41대 43이지만 이 개표기 조작 결과하고 여기 사전선거인 수 부풀린 숫자를 배제한 그 득표율로 따지면 33대 64 정도로 나와질 것이다. 다음 강남구 병 보겠습니다. 강남구 병도 금방 을에서 설명한 거랑 수차가 비슷합니다. 여기 좀 부풀려지기는 더 많이 부풀려졌네요. 조금 전에는 24.5%였는데 1574표가 부풀려져 가지고 더해졌고
이 조작 비율, 개표기 조작 비율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나요? 2.8이었는데 강남구 병은 2.5. 뭐 이건 조금 줄어들었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개표기 조작 영향만 빼고 나면은 29.75 대 67.7%. 여기도 한 3% 줄고. 그 이제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가 이건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선거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사전 선거인수를 부풀려서 표를 집어넣은 거니까 이게 영향은 항상 더 크게 미쳐요. 그래서 이거 영향까지를 빼고 나면 실제로는 21일 때 76 정도로 그 개표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얘들이 발표한 거는 32대 33대 66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초구를 볼까요? 서초구 값도 보시죠. 서초구 값도 뭐 이기는 했지만 여기는 뭐 거의 어쨌든 그래도 1점 몇 프로라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기계 득표율이 더 높다는 건 어쨌든 의심을 충분히 살만하죠. 그죠? 부풀려진 숫자도 여기 18.4%. 이 서초구 값은 개표기 조작도 그렇고 이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도 그렇고 전국 평균보다 많이 낮게 작용을 했네요. 그래서 보면 31대 68로 발표했지만 개표기 영향을 빼면 29대 45, 29대 70. 그리고 이제 사전 선거 영향까지를 빼고 나면 24대 76 정도로 결과가 나왔어야 올바른 결과다. 그 의미입니다. 서초구을도 보실까요? 서초구을은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나왔던 자리고 TV조선 앵커였죠. 여기도 뭐 2.0 아주 좀 준수하게 조작을 했고 개표기로는 여기도 이 사전 선거인 수는 강남 쪽에서는 조금 높게 나온 거고 서울 전체로 봐서는 좀 낮게 부풀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43대 57로 결과가 나왔지만 이 개표기 조작 영향만 빼도 39대 61로 격차가 벌어지고 이제 사전 선거인 수 14,886표가 민주당으로 더해졌다니까 그거를 이 숫자에서 이제 더해준 숫자를 빼고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는 31대 69 정도의 그 득표율로 당선이 됐을 거다. 그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강남 3구에서는 제가 알기로 송파병만 아마 그 김근식 후보가가 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송파는 그 아직 데이터가 안 돌아서 작업을 못했으니까요. 그건 작업이 되는 대로 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막 뭐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썸네일에 제가 그 지역명을 다 기재를 해서 올릴 테니까 그냥 이거를 나중에 전체 작업이 전국이 다 끝난 상태에서 각 지역을 하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전국이 다 나온 다음에는 뭐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이런 식으로 좀 소그룹을 묶어서 여기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 특징이 있고 그렇게 막 묶여져서 발표는 되겠지만 이렇게 각 지역구별로 얘기할 기회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작업하면서 이렇게 각 지역별로 묶어서 올리는 거를 궁금하시면 그 썸네일에 나타난 지역구 이름을 보고 그냥 참고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 제가 아예 저는 대놓고 지금 각 지역별로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 하는데 무슨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작업해 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시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가볍게 숫자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어디든지 어떤 영상이든지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같이 설명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가 모아지는 거 보니까요 엉망입니다. 막 그 스캔을 떴는데 막 줄이 쭉쭉 가가지고 못 보는 것도 있고 또 막 큰 파일을 가지고 다운받고 뭐가 다 보니까 저쪽에서 일부러 빼먹은 건지 하여간 뭐
일부 지역이 같은 지역구 내에서도 뭐 안 들어온 게 있다든지 뭐 그래서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얻어낼 때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다 취합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런 오류가 난 지역은 아니면 데이터를 입수하지 못한 지역은 배제하고라도 전국적인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예,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고 나중에 나온 수치를 보면 그 수치에 담긴 의미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 이런 결과를 얘기하고 다닐 때 훨씬 더 힘이 실릴 걸로 생각하고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쭉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